네, 시간의 특징주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내일 시장 오전장에서도 또 반영이 되죠. 이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이사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CXL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셈이 지금 현재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엑시콘, 오킨스전자, 코리아 서큐트 이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에서도 네.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시장에서 이 CXL 관련주 좀 집중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시간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내일 또한 강세를 나타낼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기술이 있을 때 이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거는 알잖아요. 알매 형태. 그런데 이게 쓰임의 형태로 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관련된 종목들을 반응을 하기 마련이고 그와 관련된 기술의 중심에 있는 쪽 같은 경우에 기업이 주가가 가장 강합니다. HBM을 예로 들면 장비의 핵심, 본딩 장비,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서버에 들어가는 기판 중에 MLB 기판 쪽인 이수페타시스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이쪽에 시세 강도 같은 경우가 강합니다. 국산화 장비, 테크윙 이런 기업들을 보면 그러면 이 CXL과 관련된 디램 양산을 놓고 이제 이게 실제 쓰임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에 대한 행보를 내비쳤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규격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또 한 개 기업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기업이 있는데 최근에 증자를 했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이렇게 좀 줄어서 빠져 있어요. 그 기업 하나. 그 다음에 핵심은 쪽도 검사 장비 쪽인데 그걸 레오셈 같은 경우가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소재 부분은 램테크놀로지라는 기업 같은 경우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들을 볼 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좀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세의 연속성 같은 경우는 존재를 해요. 다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한 30에서 50%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면 이런 개별주의 성격이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에 대한 대응 부분, 그 부분을 좀 열어두고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XL 관련주로 네오셈 그리고 램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강세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외에서 SDN도 그렇고 금양 그린파워도 그렇고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이 참 많거든요. 그냥 오늘 일일 천하라고 봐야 되는 건지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급등이 나왔는데 SDN도 마찬가지고 금양그린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눌리다가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지금 이제 시간에서 또 CXL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면은 이제 최근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순환매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부 정책이 어쨌든 나온 거에 대한 재료가 오픈이 됐고 기술적으로도 바닥권에서 거래량 동반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매도를 하고 CXL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 동반한 급등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동평균선상으로의 좀 부담감들이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030년을 기점으로 6기가와트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아무리 가정용이나 이런 쪽은 사업에 대한 속도가 빠르지만 일단 30년까지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 또 태양광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제 11차 기본전력 수급 계획에서 이미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재탕에 대한 의미도 조금은 일부 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온 부분에서의 물량 좀 이탈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장에서 또 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시장 개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개장 전 거래에서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테슬라 급등으로 인해서 2차 전지도 급등을 좀 해줬고,
사실 미국 시장은 오늘 좀 단축 거래가 예정돼 있잖아요. 테슬라 오늘 시장에서도 또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추이로 보면 네. 우리가 전기차 기업을 놓고 봤을 때 핵심은 수요입니다. 배터리 셀, 그다음에 소재 업체의 주가 같은 경우가 강하기 위해서 수요의 회복이 필요한데 테슬라 같은 경우가 차량 인도량 예상치가 43만 9천 대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44만 3,900대 정도를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에서 소비자 같은 경우에 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느끼는 구간에서는 소비가 나타난다라는 결론이에요. 전기차 구매가 나타난다는 결론.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쪽 같은 경우에 주가가 위로 속도가 붙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구조조정 부분이죠. 리튬 업체들의 구조조정. 이게 단행되는 단계가 반도체 업체의 감산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주가 반등이 먼저 나타나겠고, 그리고 나서는 수요의 부분을 어떻게 회복을 하는지인데, 그게 테슬라의 데이터가 하나의 단면을 보여준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이 한 2개월 정도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뭐 수요 측면에서 바닥은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주가와 연결을 해 봤을 때 비록 그 인도량 예상치 같은 경우에 수치가 좀 하향 조정이 되어서 이게 상향을 했다라는 점에 하나의 논리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이 합리적인 가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테슬라의 주가 같은 경우는 긍정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오늘 열린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여부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고민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알테오젠이요. 네, 알테오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8만 900원에 10%요. 28만 900원에 10%요. 네네. 최근에 딱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아니, 오늘 왔었는데 미처 못 팔았어요. 조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수익을 29만 8천 원대까지 보셨는데 그때 못 파셨군요. 한 30만 원을 팔려고 그랬었는데 또 미처 못 봐갖고 네, 못 팔고 알겠습니다. 내려오네.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월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하창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알테오젠 뭐 5월, 6월 굉장히 핫했었는데 최근에 좀 굉장히 잠잠하거든요. 네. 그냥 뭐 기간 조정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기간 조정인데 뭐 가격 조정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비중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실 구간을 24만 8천 원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깨지면 조금의 비중을 줄이셨다가 다시 이 부분 재돌파할 때 그 물량만큼 다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알테오젠은 이제 로열티를 5%로 잡느냐 아니면 나머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한 5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보면 지금 가격 구간은 그냥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이제 긍정론이 터지면 뭐 앞자리가 그냥 하나 바뀌는 게 아니라 2개까지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성장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로열티를 3%로 잡느냐 4%로 잡느냐 5%로 잡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추가적인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터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금일 같은 경우도 HLB 그룹주들이 급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삼천당이라든지 기타 부분이 좀 급등이 나왔고 전거래 같은 경우 또 비만과 연관되어 있는 쪽이 좀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쪽 안에서도 기존의 주도주들이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에서 특히나 뭐 IR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뭐 ABL 바이오도 공부를 하셨을 거고 네. 뭐 HLB 같은 종목군들도 아마 매매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기적인 이슈가 지금 움직이니까 이 알티오진에 있던 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 이전에 그 고가권을 뚫어놓고 지금 상승권에서의 박스 흐름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좀 기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뭐 밴드 하단을 뚫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가권에서 내려오는 것을 아예 손 놓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좀 리스크한 부분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비중 조절하셔서 아래 이제 이전 직전 고점 라인 부분들 그쪽에서 다시 좀 추가 매수 해보신다면 뭐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깨졌다 다시 올라오면은 그때 다시 재매수 하셔가지고 물량만 잘 보유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대응만 잘 해주신다면 충분히 뭐 저는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하나 말씀드린 가격대가 깨지면 다시 손절 한번 했다가 다시 추가 매수하자라고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위메이드요. 위메이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요. 76,105원이요. 76,000원대요. 비중은 네. 몇 %일까요, 시청자님? 23%요. 네, 그동안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신작이 나와가지고 네. 막 고객이 많이 늘었고 뭐 전망이 좋고 게임도 가상화폐도 하고 막 그런다 그래서 막 올라갔는데 그러니까요. 네, 10만 원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샀는데 사고 네. 나서 계속 빠지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네. 3월 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빠르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이번에는 의견이 나뉘었네요. 그러면 긍정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2월, 3월 달에 위믹스 코인 급등해서 네. 위메이드도 따라 올라갔었는데 우리 천장님 너무 고점에 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게임주를 볼 때 네. 신작 게임 스케줄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신작에 대한 일정을 놓고 보통 짧게는 한 1개월 전, 길게는 한 분기 전 정도에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했을 때 비슷한 게임과 비교를 해서 이게 좀 테스트를 하는 동접자 같은 경우가 많을 때 또는 이제 영상 매체를 통해서 평이 좋을 때 실제 게임을 출시했을 때 순위는 높습니다. 우리가 뭐 어제 오늘 부각이 되었던 넥슨 게임즈의 게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새롭게 신작이 나타났던 게임들 같은 경우도 그 비슷한 사례들인데 그 부분을 놓고 위메이드를 보면은 아직은 좀 한계가 있기는 해요. 다만 이제 중국에서 판호에 대한 부분을 발급받아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중국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 좀 게임에 대한 부분에 가능성이 부각될 만큼 주가는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좀 좋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알트코인 쪽이지만 좀 주가의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져 있기에 우선은 긍정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요. 신작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반응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금리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거의 1회 이하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시장의 유동성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제한적으로 비트코인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은 성장주의 반응이 끝나지 않았기에 그 가능성을 놓고 우선 긍정에 대한 의견을 드렸어요. 다만 매수에 대한 단가는 좀 아쉽습니다. 아쉽다 보니까 저의 대응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물타기라고 하는 접근 같은 경우는 썩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게 주가가 빠져 있는 측면에서는 저점이 어딘지 가늠하기에는 실적에 대한 잣대가 없으면은 하나의 이 다음에 모멘텀이라는 점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 잣대로는 주가의 저점을 잡기는 힘들어요. 또 기술적으로 여기가 지지권 또는 이평선이 보통 이거를 많이 보니까 여기에서 지지는 나타나는데 이런 접근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그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단가를 최대한 낮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판단하는 잣대는
이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전저점 라인 같은 경우를 보통 봅니다. 그래서 한 4만 원대 초반 여기에서는 우선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 부분을 열어두고 단가를 낮춰서요. 단가를 낮춰서 좀 주가 반등이 비트코인이 좀 괜찮을 때 반등이 나오면 좀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걸로 개인적인 결론을 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만 원 초반대에서 추가 매수 좀 고려해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의 부정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좀 어렵겠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일단은 매수가를 보시면은 좀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네. 저 단가는 추가 매수를 이미 한 단가입니다. 물량을 더 태운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비중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퍼센테이지에서 저 비중을 지금 이제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요구 수익률이 72%예요. 72%짜리를 얻으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물타기를 해서 떨구려면은 전체 비중에서 23%를 더 샀을 때가 36%로 떨어지고 거기에서 46%를 더 사야 16, 7% 한 번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부분으로 봐요. 그러면은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이 이거를 비중 확대로 해서 나오시려면 전체 투자 비중에 거의 70%를 더 사야지 한 번에 탈출할 수 있는 구간으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상 20%가 넘는 구간에서는 비중 확대로 뭔가 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방법은 있죠. 다른 계좌를 파서 이제 비중 자체를 조금 옮겨와요. 거기에다가 물을 탄 다음에 지금 바닥권에서 충분히 비트코인 반감기, 위믹스 반감기를 이용을 해서 이번에 반감기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단기 급등 나오면 또 현금화, 단기 급등 나오면 또 현금화 이렇게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저는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주도주가 분명 생길 건데 거기서 안정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으로 수익을 내신 다음에 이 위메이드를 조금씩 비중을 덜어 놓으시는 과정을 하다가 그러다 보면 위메이드라는 기업도 분명 좋은 이슈가 생길 거고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는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비중을 줄여놓은 상황에서 다시 그런 모멘텀이 터졌을 때 오랜 기간 보셨으니까 분명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회가 오는 그런 모멘텀이 터져 나왔을 때 그럴 때 차라리 비중을 실어가지고 한 번에 탈출을 시키는 방법이 저는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부정 의견을 드렸고요. 이 과정은 사실 트레이딩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지 않으면 사실상 이 방법도 굉장히 힘든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다른 종목으로 다른 산업군 지금 주도주 안에서의 매매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신 다음에 그냥 차곡차곡 비중을 조금씩 덜어주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부정 의견을 좀 드렸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위메이드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참고가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꼭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저 가온치스고요. 네. 96,500원에 20%요. 9만 원대에 들어가셨으면 혹시 네. 4, 5월 중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네네. 아, 네.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요. 네.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물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네. 너무 궁금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6월 네. 내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펜발 들어주시죠. 네. 이번에도 의견이 조금 엇갈렸는데, 그럼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시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삼성의 파운드리의 진행 방향 같은 경우는 네. TSMC보다 처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파운드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도요. 예, 생각보다는 좀 더딘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반도체 설계 자산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삼성과 연관된 기업은 부진한 면이 있죠. 올 초에는 좀 가능성을 안고 시장이 확장될 수 있기에 좀 주가 같은 경우는 강했는데 다시금 실적 시즌에 가까워오니 당장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종목은 빠져 있어요. 가온칩스, 그다음에 우리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은 빠져 있는데 약간 주가의 형태가 다른 종목이 하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잣대를 대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는 교체 매매에 대한 부분을 좀 열어두고요. 가온칩스라는 종목을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한번 좀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아시아라는 기업이거든요. 네.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주가 이름이 약간 형태가 달라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코아시아라는 종목이 만약에 한 9,000원대 정도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한번 교체 매수를 해보는 것도 저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자인 하우스라는 거는 대만의 기업 같은 경우가 시장을 이렇게 상위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 핵심이 그 인력입니다. 인력 같은 경우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코아시아 같은 경우가 인력 확보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삼성과의 협력 파트너로도 등재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코아시아로의 교체 매매가 어떤지라고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체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알려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조금 참고가 되셨을까요? 아, 그러면 이게 계속 빠지고만 있는데 한 번이라도 반등이 나와야 교체를 하는데 네. 한 번이라도 반등이 나올까요? 한 번이라도 반등이 나올까요? 이 부분은 하창원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주 금요일에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있긴 한데 뭐 생각보다는 부진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뭔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지 어떤 의견이실까요? 분위기가 바뀔 수는 있는데 네. 이 종목이 뭐 강하게 상승이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은 네. 드는데 이 종목이 사실 원론적으로 빠지는 이유는 그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 하우스가 오히려 그 이전 사업단보다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좀 괴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회사는 지금 뭐 회사에서 엄청난 큰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밸류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반도체가 워낙 주도주 상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같이 그냥 수급으로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사실 21선도 이탈이 됐고 60선, 120선 한 번도 깨지 않았던 라인들이 다 깨졌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이런 디자인하우스 쪽에서의 뭔가 정말 어마어마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추가 하락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6만 원대에서 한번 지지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등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의사결정 안 했을 땐 6만 원대에서 한번 지지 라인이 있고 거기까지 깨지면 5만 2, 3천 원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하방을 내가 다 감당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비중에 대한 뭐 당연히 조정이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비중이 많이 높으시니까 당연히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반등이 나오는 걸 기다리다가 반등이 안 나오셨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물량을 다 털지 마시고 조금 보시다가 이제 계속 떨어지면 1%든 2%든 조금씩 줄여 나가시다가 급등 나오면 조금 더 많이 털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손실폭을 좀 줄여서 어쨌든 교체를 하는 게 교체를 마음먹었을 땐 가장 중요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4월달, 5월달 부근에 밸류가 너무 많이 높아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경로를 바꿔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3788번님께서 현대백화점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7만 1,000원에 10%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요즘 유통주들이 참 잠잠한데 우리 시청자님은 또 고점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은데 우리가 그 주식을 택할 때 보면은 유통업종에서 지금 구조가 바뀌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배송을 빠르게 하는 그런 온라인 이런 쪽이죠. 네. 그래서 오프라인 쪽 같은 경우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뭐 신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인데 현대백화점은 특화된 부분이 뭐 프리미엄 백화점 이런 부분에 존재를 하기는 하지만 뭐 그 부분은 우리가 백화점에서 원래 발생하는 이익 정도로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는 빠져서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도 많이 줄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가 신사업을 진행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면 그냥 한쪽에 또 기대어 보는 거는 밸류업과 관련해서 지금 뭐 현금 같은 경우 잉여 현금을 써서 좀 이렇게 주가를 부양하는 형태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거는 하나의 기대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주가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명분이 부족하죠. 이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이 당장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저의 대응은 이 둘 중에 하나 같은 경우가 실제 발생을 했을 때 그때 단가를 더 주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회비용을 감안했을 때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하나가 발생을 하면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그때 대응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하는지를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가지고 계신 우리 청자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뭐 밸류업 모멘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신사업 모멘텀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430번님께서는 TCC 스틸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56,000원에 50% 추가 매수해야 할지 손절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아마 최근에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조금 많이 빠졌어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요. 네. 손절도 하지 마세요. 네, 지금은 일단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엄청나게 큰 대형주가 아니잖아요. 네. 물론 이제 TC 스틸이 또 2차 전지 쪽에서 이벤트가 터지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입니다. 과거에도 정말 대장 역할을 해서 굉장히 좀 크게 올랐었던 전례가 있는 종목이어서 저는 이게 좀 큰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고 아직 그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하방이 내려오면은 거기서 좀 줍는 게 괜찮지 않으실까라는 고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뭐 지수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좀 뭐 어떠한 변수가 생겼을 때는 좀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은 좀 들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50%면 워낙 높고 원래 이 정도면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절반 이상은 날리고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일단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조금의 이벤트가 터지고 있고 네. 테슬라 23일 어닝콜에다가 828 로보택시까지 붙고 막 이러면은 좀 이벤트가 터질 수 있고 또 TCC 스틸이 6월 1일부터의 이런 수출 물량들이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시작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좀 이벤트가 생길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정도는 슈팅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유하신 분의 평단 이상으로는 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이게 추세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잡혀 있지 않고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조금 더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쪽에서 최근에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관망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무훈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파이넴텍 가지고 계십니다. 9,600원대에 20% 물타기도 힘든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이성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삼성전자 언팩 행사도 예정돼 있잖아요. 파이넴텍 주가도 좀 다시 한번 상승세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기업은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 출하가 늘어날 때 네.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힌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가 폴더블 폰을 접을 때 그 접는 부분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게 외장이랑 내장 부분이 있어요. 그 두 부분이 모두 가능한 기업이 파이넴텍입니다. 근데 원래 강자가 있죠. 원래 강자가 있는데 이게 이원화 같은 경우에 이슈는 계속 발생을 하는데 한 부분은 진행되었는데 한 부분은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어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한 300억 중반대요.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대 수준인데 저는 이 종목 추가 매수해 보겠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많이 밀리면 8,000원 초반 그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단가로 갔을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의 2배 정도도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추고 썩 좋아하는 매매는 아닌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출하가 느는 스케줄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매매는 안 했을 텐데요. 충분히 거기에 기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8,000원 초반 정도의 단가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가 한 2배 정도 저는 가능하다 보이고 8,000원 중반에서도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익 보고 나으실 수 있다라는 강한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파이넴텍 좀 추가적으로 더 홀딩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파이넴텍으로 꼭 수익 보시길 저희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수고 고민되실까요?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현태 오토에버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만 5,500원에 5%. 오,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좀 수익 중이시네요. 네네. 네, 어제나 오늘 들어가셨나요? 한 며칠 된 것 같아요. 아, 며칠 되셨고요. 네. 네, 고민되시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오늘 좀 올라서 네. 17만 원 깨지 않으면 두고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내일 아. 팔아야 되나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표가 한번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월긍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21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네. 본부장님은 어디까지 보실까요? 이분은 좀 매매를 하실 줄 아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직전 네. 고점에서 이제 돌파를 하는 거를 보고 아마 추가적인 보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은 뭐 상당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거래량 동반에서 이전 직전 라인을 다 뚫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음봉을 다시 도로 살리는 그런 이제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지속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시면 좀 헷갈리겠지만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면은 추세가 약간 좀 돌아서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좀 터져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한 번 더 빠져서 조금의 일부 눌림이 나오더라도 그걸 감당하시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8만 원대는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지금 끊으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 시장 자체가 워낙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라면은 한번 18만 원대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 내일 이제 돌파를 못하면 거기서 한 번 정도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18만 원대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18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더 극대화하시기를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오스코텍을 네. 38,200원에 60%를 샀습니다. 아,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 6월 10일 날 샀어요. 아, 네. 어제랑 오늘이랑 완전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래가지고 계속 하다가 이제 그저께 네. 매수가보다 올라가가지고 괜찮구나 했더니 어저께 또 폭락을 해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그러니까요. 본전으로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시는 기분일 것 같은데요. 두 분과 네.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월긍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한양행과 함께 동반 급락을 했는데 그래도 어제 급락을 좀 다시 돌려냈어요. 오늘 이렇게 다시 추세가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이사님? 지금 8월에 네. 일정이 있기는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병용과 관련된 부분이죠. 최근에 하나의 물질이 있으면 다른 물질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임상에 대한 진행 부분, 이 물질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FDA 승인 여부가 8월에 발표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황상입니다. 정황상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보여요. 예, 그렇다 보니까 계속 모멘텀은 존재를 하는 거죠. 모멘텀이라 하면 이 승인이 나왔을 때는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장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좀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게 승인이 나면은 로열티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좀 충분히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제 기준에서는 나머지 바이오주 같은 경우 특히 기준이 지금 상황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에서 추세가 깨지면은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별개긴 하지만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그게 깨지지 않는 한은 8월에 이제 FDA 승인까지는 저는 가지고 가 보는 걸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8월 달까지는 조금 가지고 가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인데 혹시 네. 목표가라든가 이런 거 좀 어떻게 되는가 좀 알 수 있을까 하고요. 아, 네, 그러니까요. 이게 아무래도 좀 급등락이 심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 예. 차라리 걸어놓으시는 방법도 나으실 것 같아요.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까요? 단가가 네. 한 38,200원 정도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한 목표 수익률은 20% 이상 정도, 그 정도를 좀 기본으로 한번 가지고 가시는 것도 방법으로 보여요. 정고점이 돌파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정도로 보는 거고요. 우리가 다른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 만약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알테오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로열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실제 수령되는 부분, 그 이상의 허들을 넘어섰을 때 우리가 수취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한 게 좀 명확히 나오다 보니 목표가가 도출이 되는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게 통과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안 되었을 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통과가 된다라는 점에 우선은 기준을 두고 보는 거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20% 정도의 목표는 기본으로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참 바이오주들이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 정도 목표가 잡아두시고 우리 시청자님 꼭 수익 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3944번님께서 첨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 첨보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왜 이렇게 매수가가 다들 높으신지 모르겠어요. 매수가가 16만 2천 원에 25% 앞으로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거든요. 그래도 오늘 좀 2%대 아주 소폭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첨보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리포트에서도 대거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들이 뭐 연달아 나왔어요. 네. 뭐 10만 원대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리튬 가격에 대한 재고 평가 손실들 그리고 이제 4분기가 넘어야 가동이 시작되는 부분들이 내년에 반영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만약에 테슬라발로 인해서 오늘 만약에 조기 폐장하지만 좀 급등을 해주고 뭐 금요일까지 하면은 일정 부분 올라가시겠지만 이 여기서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보유자분께서 뭔가 유의미한 퍼센테이지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거든요. 게다가 퍼센테이지 비중도 지금 무려 25%나 되시기 때문에 이 사실상 지금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뭔가 턴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 저는 9만 원 이상 넘기려면은 뭔가 진짜 엄청난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렇다고 이 종목을 25%나 들고 있으신데 비중을 확대하라고는 전 말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9만 원 정도에 오시면 조금 정리를 그까지 최대한 그 정도 올라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상방금 제가 굉장히 많이 잡아드린 거예요. 네. 지금 7만 원대인데 9만 원이면 그래도 40%나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업황 턴어라운드라든지 이런 테슬라에 대한 넘버 변화에 따라서 만약에 투심이 생기면 그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면 좀 비중을 축소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종목으로 이 종목은 조금씩 수익 본 걸로 좀 이렇게 멘징을 하시는 과정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기본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좋은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너무 힘든 시간 보내셨겠지만 9만 원 부근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차츰차츰 좀 줄여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려봤습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님께서 마음 AI를 가지고 계십니다. 28,900원에 30%. 오늘 움직이는데 이제부터 좀 오를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네요. 아, 우리 청자님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8%대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이사님 이제부터 좀 오를까요? 아, 참 어려운데요. 이게 생성형 AI 관련해서 좀 모델들을 납품하는 대형 언어 모델들을 납품하는 그 수주가 퀄컴 쪽에 나오다 보니까 우선 오늘 주가 반등은 있었는데 이게 시장을 확 이렇게 가지고 오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좀 걸리고요. 근데 여기에서 매도는 또 저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좀 매수 단가는 아쉽기는 하지만 우선은 버텨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기에도 주가는 빠져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애플 같은 경우가 아이폰의 차기작을 시장의 예상 이상으로 잘 팔아내는 구조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통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어 보여요. 이게 상반기부터 그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다 밀렸습니다. 지금 다 밀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오픈 AI, 챗 GPT 스토어가 열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게 좀 기하급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예, 약간의 불편함도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요. 다시금 그 정도의 시장을 끌어줄 만한 요인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은 디바이스 쪽에서 좀 풀어줘야 되는데 뭐 애플의 그 차기작, 신작 출시를 9월로 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지금은 보유하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9월까지는 좀 보유하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영은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천홍준님께서 BNK 금융지주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랑 현재가랑 똑같습니다. 비중 6%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요.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금융주 정말 핫하잖아요. 네. 하반기까지 그냥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금융주는 사실 그렇게까지 길게 코멘트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게 그 커버도 진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밸류업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우호적인 업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야 다시 좀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부 저항은 나올 수 있고요. 뭐 추세적인 부분에서도 꺾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홀딩 전략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 BNK 금융지주도 선택을 잘 하신 걸까요? 뭐 신한지주도 있고 KB금융도 있고. 네, 뭐 저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뭐 일단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이제 메리츠금융지주랑 KB금융인데 네. 뭐 그들이 가면 어차피 나머지 다 지주들은 다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네. 뭐 사실상 이제 들어가시는 위치가 중요한 거지 뭐 크게 종목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아쉽지만 종목 상담 여기까지고요. 저희 운수대통 시간 이어집니다. 오늘은 조선일 매니저가 기다리고 있고요. 시초가 공략주도 공개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7시까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운수대통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